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되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OT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는 이런 수업도 대면 수업과 동일한 수업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복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를 잘 풀어서 다음 대면 수업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은 대면 수업 시 다시 수업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다음 달에 있을 1차 고사에도 잘 대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통합과학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통해서 지문의 주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관점을 바꿔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특징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별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빛을 통해서만 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과 같은 천체가 방출하는 빛은 그 천체에 관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빛을 통해 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를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스펙트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스펙트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스펙트럼이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색의 띠입니다. 우리 과학적인 용어는 전 세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단어 그 자체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모양과 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별빛이 프리즘을 바로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참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위에서 본 것처럼 별빛이 프리즘을 곧바로 통과하기는 힘들어요. 별빛이 어떤 고온의 기체를 거쳐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일부의 빛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방출 스펙트럼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검은색 바탕에 특정한 빛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저온의 기체를 거친 별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과는 반대로 특정 빛이 까맣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빛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분광기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분광 필름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간이 분광기인데요. 이 간이 분광기 한쪽에 작게 뚫어진 이 슬릿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분광 필름을 거쳐서 스펙트럼이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형광등을 분해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일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형광등을 기준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양쪽에 각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 스펙트럼은 이 광원의 기준으로 하여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이나 백열 전구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백열 등의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앞서 선생님과 직접 간이 분광기로 보았던 스펙트럼의 모양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가 빛은 파장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이 파장의 빛,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의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시광선은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범위의 파장을 가진 빛입니다. 여기서 이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은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이고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더 긴 빛입니다.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이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자외선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빛은 빨간색보다 이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오로지 선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 스펙트럼에는 크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먼저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어서 스펙트럼에 검은 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앞에서 보여줬던 이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의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밝은 선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위에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고 아래쪽은 네온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보면 수소와 네온의 스펙트럼의 위치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수소에서도 우리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방출 스펙트럼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같은 광원일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서 빛이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됩니다. 이건 우리 손에 있는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별빛을 분석을 했을 때 이 수소 선 스펙트럼과 같은 위치에서 흡수나 방출이 된다면 그 별은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대신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자, 잘 보셨죠? 원소들마다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스펙트럼을 이번에는 이제 별로 가져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의 종류입니다.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면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즉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정보를 알 때 지문을 이용하는 것처럼 원소들에도 자기 고유의 지문 같은 파장의 빛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받아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지문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소의 양 혹은 질량비를 알 수가 있는데요.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를 하면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흡수선의 세기가 원소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특정 파장의 원소가 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그 별에서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해당 원소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그 선들이 좀 더 두껍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원소의 양이나 질량비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 있는 흡수선을 분석해서 태양의 대기가 수소나 헬륨, 그리고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은 우리는 프라운호퍼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양의 연소 스펙트럼 위에 나타나는 흡수선 스펙트럼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프라운호퍼가 태양의 스펙트럼을 확대 관찰해서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태양의 사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프라운호퍼이고요. 오른쪽은 이 프라운호퍼가 실제로 태양의 스펙트럼을 확대를 해서 특정 파장대별로 관찰한 실제 필기 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컬러로 보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오로지 이 농도와 파장의 값으로만 원소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빈칸 넣기 잘 해왔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이 끝나고 이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서 다음 대면 수업 때 가지고 오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제대로 집중 못하였거나 혹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습, 복습 잘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